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치러진 내정중학교 2학년 시험에 대해서 이제 좀, 총평을 하고 이제 좀 아이들이 어려웠던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까 해요. 네. 일단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다가 일단 총평이죠. 그러니까 내정중이 그간의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중3도 그렇고 중2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나오던 문제를 다시 뭐 쓰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되거나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문제, 대표적인 유형 문제로 내서 어렵지 않았었는데 특히 중2는 계속 이제 쉽게 냈었죠. 그래서 계속 쉽게 냈었는데 오늘 문제는 쉽지 않았다는 거.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죠. 도형의 닮음이랑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제 경우의 수 순열을 교과과정상 이제 한 번에 묶어서 내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내정중이 시험 범위가 보통 저희 중간 기말보다 훨씬 많아서 거의 한 학기치보다 조금 작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냈어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범위가 넓으면 대표적인 유형 문제로 쉽게 낸다는 게 보통 해서 저도 이제 오늘 설명회 하면서도 쉽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나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시험지 회수를 하러 갔었는데 도형은 그래도 닮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그렇지 도형 자체는 어제 치러진 순회중이 좀 낯선 문제가 되게 추가돼서 도형 형태가 되게 낯선 거랑 달리 도형 자체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닮으면서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어요. 다만 이제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 애들이 이제 연습을 많이 반복을 못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부족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쉽진 않았을 거고 경우의 수 말고 확률 같은 경우는 확률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된다라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는 많이 하고 확률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이제 확률의 정의랑 기본적인 거를 좀 많이 가르쳤는데 확률에서 거의 킬러 문제 수준의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나옴으로써 애들의 체감 난이도는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평균적으로 한 서너 개는 더 틀렸을 거예요. 아마 더 내려가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그 안에 착실하게 준비했던 애들 중에서는 이번에 좀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말고사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이번에 경우의 수 순열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몇 개 넣어서 예전에 이제 내정이랑 순회에 있었던 문제라서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반발하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온다.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3번 지금 좀 이따 풀 문제 수직선에서 이제 나는 문제도 제가 그때 마지막 문제로 풀면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적이 있단다라고 얘기했던 문제가 나왔고 앞부분에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이제 수학적 정의로 이제 교란 순열 완전 순열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용도로 풀기도 하고 아니면 자리 바꿔 앉는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개수를 외우라고 해서 설명을 주면서 그냥 이건 고등학교 때 필요한 상식으로 알아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나와버렸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수용도로 세면 되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거 문제 풀 때 앞에 도형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뒤에서 이제 풀던 익숙하게 쉽게 풀리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 보는 내내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는 이제 확률 문제 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난이도가 좀 전에 제가 순회중 거를 보면서 문제 풀면서 찍었던 문제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제 좌표 평면이 이제 이 좌표 P1,1에서 시작을 해서 X좌표는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X좌표는. Y좌표는 이 규칙에서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로 간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면 Y축 방향으로 2를 가는 거고 그 위에 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로 이동하는 이런 규칙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P의 1,1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여기 어디 갔어? 여긴가? P-로 간 게 마이너스 1, 3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X는 어떻게 된 거예요? 1이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이렇게 간 거니까 플러스 2만큼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X, Y를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자체는 이제 곱하겠죠. 왜냐면, 이
그 P의 이 점 자체가 여기로 움직이기 위해선 X좌표로 이동하는과 동시에 Y좌표도 동시에 일어나는 게 완전하게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상 수용도를 그리듯이 이제 곱한다라는 걸 이제 먼저 알아둘 거고요. 여기 보이나?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X좌표가 마이너스 이만큼 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만큼 가려면 이런 거죠. 4번을 던졌어요. 그죠? 4번을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x를 나왔다고 생각하고 뒷면은 그러면 4-x개가 나왔겠죠. 뒷면은 그죠? 그러면 앞면이 x만큼 나왔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갔어요. 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뒷면이 요만큼 갔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간 게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 게 마이너스 이만큼 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만큼 간다는 거는 자 요거는 x고 이건 분배 법칙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 3x는 6이니까 x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 두 번 나오면 되겠구나. 앞면 두 번, 뒷면 두 번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나온다는 거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거는 한 가지 경우죠. 앞면 한 가지, 뒷면 한 가지잖아요. 동전을 던졌을 때는. 그래서 한 가지의 경우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경우가 두 번 나오고 한 가지 경우가 두 번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곱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한데 뒤에 이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죠. 앞면이 두 번 나오고 뒷면이 두 번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지울게요. 자, 결론은 X축으로는 앞면이 두 번 나와야 되는데 그걸 5라고 하고 뒷면이 X만큼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앞면, 두면.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앞면 하나 나오고 여기 뒷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요 가지수를 이제 하나씩 세야 되는 건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하나씩 다 세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세보면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특강할 때도 알려줬지만 사실은 좀 편하게 하려면 요거는 같은 것을 나열하는 수열인 거죠. 사실은 같은 것을 나열하는 수열은 전체 4개를 나열하고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얘네들 나열하는 거 2 곱하기 1, 두 가지를 나열하는 거 이거 뭐지? 2 곱하기 1 이걸 나열하는 것도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6가지다 이제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이거 하나씩 써서 해도 괜찮아요. 5, XX, 5, XX, 5, XX. 5가 여기 가면 5XX, 5X, 그 다음에 5XX. 이렇게 6개겠죠?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는 얘기해서 얘가 1이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앞면, 뒷면이 한 개씩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이 가지수가 6가지인 거죠. 이 자체가 X축이 움직이는 경우였어요. X축이 마이너스 이만큼 가기 위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Y를 해보면 Y는 어떻게 돼야 돼요? Y는 1에서 3으로 플러스 이만큼 가야 되죠. 플러스 이만큼 가야 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면 아니게만 나오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양방향이. 자, 그럼 소수가 나온 거를 횟수를 X라고 하고 소수가 안 나온 그 이외를 4-X라고 하면 얘네들이 소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을 2로 가니까 2 곱하기 X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외의 수가 나오면 음양 방향이니까 그 4-X만큼의 마이너스를 가서 얘가 결론적으로 얼마큼 가야 돼요? 2만큼 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2 가게 되면 이러면 얘네들이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2x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x는 2가 되고 3x는 6이니까 이것도 x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똑같죠. 얘가 2. 그러면 소수랑 그 이외에다가 나오는 게 얘처럼 가지수는 6가지가 똑같을 거예요. 2이니까. 예를 들면 소수 나오는 걸 뭐라 그러고 이걸 x라 그러면 이 5x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위에랑 똑같이 6가지죠. 그런데 아까 얘네들은 한 가지씩 있었잖아요. 앞면, 뒷면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얘네들은 경우의 수를 셀 때 생각하면 소수는 주사위를 보면 이 중에서 소수가 2, 3, 5잖아요. 그죠? 3가지죠. 그 위에도 3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소수가 나오고 그 위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 구한 것처럼 6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를 5라고 하고 x 할 때 5, 5, x, x, 뭐 5, x, 5, 5 하는 것들도 다 경우의 수가 3, 3, 3, 3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곱한 거에다가 이게 가지수가 6개니까 6을 곱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y축이 플러스 y점 자체가 플러스 2 가는 경우의 수고 이게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저거를 곱하면 얘가 6이죠. 2 곱하기 3. 여기는 3이 4개에다가 2 곱하기 3이 또 있어요. 이거를 다 정리하면 2가 2개, 3이 하나, 둘, 6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자, A는 얼마? A는 2. B는 6. 자, A 더하기 B는 8. 여기까지 풀어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하나하나가 했던 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 개별적인 사안 자체는 아이들이 아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사안이 되게 복잡하고 그것을 다 계산을 해내야 되는 와중에 앞에 이제 어려웠던 문제나 도형까지 해결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으로 푼 아이들보다는 보통 맞은 아이는 아까 찍어서 맞췄더라고요. 실제 이제 풀어서 맞춘 아이가 없지는 않을 텐데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그 자유학년제 이후로 이제 굉장히 중2가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오고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도 굉장히 좀 쉽게 나오고 있었는데 내정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나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좀 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정시가 확대되는 판에 이제 수학을 좀 쉬운 문제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안 푸는 경향이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아마 종종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등 내신을 준비할 때도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